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발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잠깐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내용이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은 무죄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 벌금 3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지사 물러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데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가고 그다음 지방선거도 못 나가고 정치 생명 거의 끝날 뻔 했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정치적 사망 선고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사망 선고도 함께 우려가 됐습니다.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되면 선거 치르면서 선거 비용 다 보전을 받았는데 그거 다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상당히 긴장 속에 지켜봤을 텐데 이재명 지사 판결이 나온 뒤에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불공정 사회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죠.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후에 예정된 입장 발표도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16일 오늘 대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려주었다.
대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주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정은갑 실장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파기환송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좀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걸 떠나서 오늘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인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묵비라는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추론 정황상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예. 2심에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송 토론을 이제 여러 번 한 경험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지 굉장히 시간이 제한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이 우리나라 정치도 앞으로 더욱더 그러겠습니다만 TV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예. 그 속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인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묵시적인 또 암묵적인 이런 또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게 공직선거법을 들이댄다면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과 지형상에 굉장히 저는 혼란을 줄 것으로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인 방송 입장에서도 봐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어떻게 보면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제 저희가 좀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이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할까요? 네. 그런 그 해석을 좀 넓게 하였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도 2심에 대한 것은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미 다른 사례 판례에 토론을 통해서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은 허용이 돼야 된다는 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심이 좀 지나치게 엄격하게 또 지나치게 과잉 적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원인이 되었던 부분도 이미 다 무죄가 처리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오늘 이게 유죄가 되었다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토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서로 완전히 막 위축될 수 즉각적으로 치고 빠지고 네. 막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읽다시피 하다 끝나는 그런 토론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이고 또 근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도 저는 인간은 그렇게 100% 완벽한 합리적인 언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사실은 뭐 AI가 대신해서 정치하는 것이 더 좋죠. 어떤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100% 말하자면 사실에 어긋남이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인간으로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권이고 기본권 속에 오늘도 얘기했다시피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방어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사실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범주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김영주 의원 정도나 돼야 말 실수 안 하지. 저도 말실수 많이 패널들 합니다. 참 말 실수하기도 쉽고 네. 진행자는 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오늘 대법원 판결 중에서 김 변호사께서 가장 좀 의미를 두어서 해석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뭐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이 TV 토론회랑 예를 들면 후보자가 어떤 기자회견, 정론관 같은 데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랑 좀 구별한 거거든요. TV 토론회라는 거는 이제 상대 후보 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뭐 충분히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뭐 부축의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그 답변한 거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허위이다. 근데 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이제 준비된 것을 자기가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구별한 거거든요. 이
TV 토론회 과정에서 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과장된 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좀 넓게 예. 오늘 본 판결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면 예. TV 토론에서 이 공방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 판결은 향후 있을 우리 모든 선거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좀 뭐 판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됐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었던 거고 오늘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뭐 절차상으로는 다시 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으니까 고등법원이 심사 또 재판하고 또 다시 대법원 가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 대법원이 이렇게 파기환송했으니까 99% 무죄 추정되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 발언이었습니다. 차주홍 변호사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정치적 성향 지지야를 떠나서 순수하게 법치로만 보면요. 아주 이게 그 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 방송으로 보신 것처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나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사회 통념상 보면 불법으로 결국에 형을 불법으로 직권 남용을 해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릴 없습니다. 수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그 형의 그 강제 입원 직권 남용이 무죄가 된 이상은 허위 사실도 무죄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게 항상 제 소신이었고요. 예.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적극적인 공표 기자회견이 아니고 토론 과정의 소극적 답변은 좀 되게 넓게 정리된다는 첫째 의미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운동의 자유. 돈은 묵더라도 입은 자유롭게 풀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다수결례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정치적과 관계없습니다. 예. 자, 두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오늘 판결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성환 평론가. 예. 김두수 평론가. 예. 예. 오늘은 어쨌든 뭐 법리적으로는 아주 참 합당하고 좋은 이게 판결이 났다고 보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2위를 달리고 있고 또 최근에 지지도 또 상승하고 있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의 어떤 이재명 지사의 이 리더십도 돋보였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가깝게 이렇게 규정해서 약간의 지금 그런 정치적 영역에서 유행을 또 그 용어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또 지지도 좀 더 상승하고 이 후반기로 가면서 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역할들 이런 게 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그 강력단체장의 두 사람의 이런 유고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얼마나 또 이 안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요? 저도 이제 최근 법원의 추세가 판례 재판 결과 추세가 서 변호사 얘기한 대로 이제 돈은 묻고 그러니까 돈은 묻고 입은 푼다가 최근 판결 추세여가지고 저도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불법 어떤 그 불법 자금 관련한 사안은 용납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어떤 발언을 통한 말의 자유를 통한 것은
보장하는 게 취지에 맞겠다 이런 이제 판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7대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 토론에 대한 어떤 해석을 두고 팽팽하게 대법관들이 엇갈렸지만 어쨌든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방송법을 그러니까 방송 토론은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취지가 저도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저도 안도한 것은 사실 이번 이재명 지사가 낙마하게 되면은 2,500만이 내년에 4월 재보궐선거 치러야 된다는 그렇죠. 대선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300만 경기도민들이 이제 안정감을 갖고 이제 도정을 지켜보게 됐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가 사실 많아진다는 건 국민들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재판부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렇게 7대5의 판결로 내준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방송 선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침과 지형이 또 나타난 것이니까 여기에 걸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보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살아났으니까 당대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오늘 만약에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면 다행히 이제 무죄 취지가 됐으니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대선 구도까지 큰 지각 변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그 외 경기도의 연구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따로 날짜를 정해서 가셔서 지금 상황이 가셔서 하는 건 안 맞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가서 하시겠다. 저희가 준비를 다 해갖고 왔어요. 일단은 상황을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주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오는 위기적 요인들을 기회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예, 이번에는 두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이재명 지사 하면 돌직구 스타일, 그렇죠. 추진력, 결단력 이런 인상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정치 행보 훨씬 좀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 같죠? 네, 아주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저는 판넬에 이제는 정치 인싸. 핵인싸. 예, 핵인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나 같은 뭐 변방의 비주류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비주류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의 주자들이 이렇게 지금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사실 엄청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동력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저희가 오늘 이재명 지사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부겸 지금 당권 후보가 바로 이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김부겸 지사가 바로 즉각적인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이제는 정치 인싸가 되었고 그야말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인싸가 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오히려 여권 지도부들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이 빈틈을 어떻게 메꾸고 다만 이재명 지사에게 늘 따라붙는 장점으로도 따라붙지만 단점으로도 지적되는 저런 어떤 약간 돌발적 행동과 이런 좀 거침없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언행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극복해내느냐. 저는 아마 그게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사실 방금 전에도 여론조사 잠깐 봤지만 2등 아닙니까? 네. 20%대 이낙연 의원과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예, 이번 이 판결이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를 돌파를 했고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8월 달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흔히들 좀 소수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상 언론들이 주로 하고 있는 친문, 좀 친문이 아닌 영역 이런 쪽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 도지사 선거 이런 과정에서 친문으로 상징된 분하고 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가 좀 굳어졌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구도도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좀 위축된 암만 해도 이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정치적 행보에서는 말도 좀 조심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영역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 민주당 내의 지지 계층의 이런 그 흐름적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전면에 부각시켰는데 예. 이 기본소득이 과연 한국 현재 상황에서 정말 전 국민에게 예로 들면 뭐 5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면 80조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과연 확보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말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한 이런 제도를 예.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이렇게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하나 요인이기도 했지만 금방 이재명 지사가 말씀드렸듯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정말 시행돼야 할 정책인지 이런 것이 아마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앞날의 이제 기회 요인이자 예.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 김영준 지금 이재명 지사 민주당 소속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두관 의원도 천만 다행이라 하고 다들 뭐 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전부 다 쌍수로 환영할까요? 지금은 쌍수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하루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무슨 사망과 거의 여진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부정 평가가 50%를 뛰어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그 후보의 뭐 의원의 지지율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다. 총리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의가 되는 후보가 살아남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내부 구도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경쟁해서 김태년 의원이 이겼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뭐 친노 친문 똑같은 멤버입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보면 그 김태년 의원이 그 다음 해에 18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때 말하자면 그 축사를 했던 사람이 저하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예. 성남시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년 의원과 오랜 호흡을 맞춰와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 사이에는 뭐 친문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갈라져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고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소수파로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친문 입장에서도 사실은 외연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예. 이 지사와의 지나친 긴장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 예.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렇게 뭐 당내 기류가 만약에 이번에 판결이 있어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더라면 예.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서 우리를 내치냐 이런 그렇죠.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좀 포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갑 실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 정치 행보와는 좀 거리 둘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은. 당장은 이 지사가 얘기했듯이 도정, 정책에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지사에 대한 평가 역시도 사실은 행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쭉 지켜봅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책으로 구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원가 공개라든가 뭐 또 이제 계곡의 불법 시설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거를 해결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베드라민 민족의 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앱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수술실의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정책에서 정부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정 도정을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네. 본인은 이 안에서도 경기도 안에서도 엄청난 정책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사실은 주도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또는 도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저는 당분간은 그런 행보를 갈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정치권의 대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부터 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고 그것은 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친노 친문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얘기하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팬과 소위 친노 친문에서 핵심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저는 겹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한편에서 프레임상 자꾸가 구도를 나누는 것이지 민주진영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진보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화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 판결로 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겸손하게 어떤 도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2년 뒤에 대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복, 업적, 결과를 평가받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미사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저는 매진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행보에 대한 예상이면서 행보에 대한 주문인 것 같이도 들립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러면 마음을 굳히고 차기에 뛰어들까요? 아니면 차차기에 뛰어들까요?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어떤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제 활력을 만들어갈 것이냐. 일단은 우리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자기가 애쓴 만큼 자기가 몫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네. 그 성장의 결과들을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의욕이 사라지죠. 네. 이 불공정한,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좀 교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어떤 겁니까? 공정사회를 만드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직비리 한계는 공직비리 하나는 제가 철저하게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년 때 모습이었는데 정갑 실장 저때 보니까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네요. 네, 부인께서도 굉장히 정무적 판단과 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창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위 남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철학 소신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소신과 이게 뒷받침하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굉장히 정무적인 감을 갖고 있는 저는 굉장히 내조를 잘할 것으로 그때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서주홍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차기냐 차차기냐 이거는 질문도 안 된다 봐요. 저번에도 이게 문재인 차기입니까? 대통령도 경선했어요. 예. 근데 차차기로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도 안 되는 걸 당연히 차기에 노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정치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 딱 세 단어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억강 부약입니다.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봐요. 가진 자는 누르고 힘없고 소외된 자는 이게 부양해주는 억강 부약. 그다음에 대동세상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이 세 가지가 이재명 지사를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제가 보기에 친문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긴 해요. 친문의 지지까지 받으면 날개를 따라서 바로 이게 후보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친문의 지지를 못 받아도 자력으로 상당히 좋은 승부를 벌여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설령 이게 후보가 안 되거나 대통령이 안 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인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 지지층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이게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상당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예. 우문에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는요? 저는 좀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앞으로 정치에서 다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인연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사실 그 이재명 도지사랑 그 1년 동안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좀 네. 제가 연수원 수료하고 예.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것도 많이 일을 배웠었는데 변호사 시절에는 그분 어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장 되시고 이런 거 보셨을 때 그 스타일이 그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 씩씩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필요할 때는 굉장히 거칠게 변론도 하시고 싸움딱 스타일이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방 또 재판 마치면 상대방 변호사한테도 뭐 깍듯하게 또 예우는 갖추시고 경호는 지키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뭐 일하느라고 뭐 이분에 대해서 속속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이분의 어떤 스토리 자체, 그러니까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10대 시절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장애를 입고 군대 면제되고 그다음 검정고시로 대학 가서 또 사법시험 붙어서 또 인권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시고 적어도 이 유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이 겪었던 경험들은 그 일반 정치인들이 뭐 공유하지 못한 경험들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대다수 경험들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386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서울대에 나오는 정치인들 같은 그 당시 난 공부했다든가 뭐 이런 스토리들은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재명 도지사 같은 스토리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거리는 되거든요. 이거 더구나 또 이분이 고향이 또 안동이세요.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또 안동이라는 어떤 지역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대권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서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건 또 하늘이 정해주는 거니라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많은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보 자체가 뭐 뉴스거리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준, 이 스토리가 참 중요하죠.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그렇지만 또 여권에 보면 김두관 후보도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스토리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김두관 후보도 뭐 옆에 계십니다만 남해에서 군수하고 남해 신문을 일구고 말하자면 이장에서 장관까지 가신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컸던 후보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힘은 자기 스토리와 자기 경험과 자기 정책이 일치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경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다음 대선의 주요한 키워드가 경제일 수 있고 또 경제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을 살리는 정책 그런 일선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도민들을 로얄티로 말하자면 충성도 높은 도민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레이스에서 이재명 지사만큼의 탁월하게 서울시장을 압도한 경기도지사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김문수 지사만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제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이벤트를 열어야만 언론이 받아주는 저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많은 어떤 다양한 활동하지 않아요. 카톡 하나로 사실 많은 지지자들하고 몇 가지 키워드로만 SNS 정치를 해도 엄청난 폭발력과 지지율을 가져가고 정책 하나로서 또 장소 한 곳을 찍어 하는 그 자체로서 많은 어떤 말하자면 포커싱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힘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그런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 부분으로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절대로 이제 반팔을 입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장에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돌아가는 핏대라고 하는 거기에 다쳤는데,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시의 뜻을 갖고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점이 과연 이제 향후 대선 구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자산 하나 손실 안 한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